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중학교 1학년 통계를 오락의 단계처럼 21일차입니다. 21일차 21단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힘내십시오. 이제 한 24, 5일차는 끝날 것 같으니까요. 힘내시고, 통계가 끝나면 다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일차에서는 이제 제자님들이 배울 이제 내용이 상대도수의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름은 좀 거창해 보이지만 좀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상대도수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이게 너무나 이제 긴 말을 줄인 내용이겠죠. 어떤 걸 줄인 내용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제 상대도수 분포표를 보고, 상대도수 이제 분포표를 보고, 나이를 가지고 이제 히스토그램이나 나이를 가지고 상대도수 분포표를 보고 이제 히스토그램이나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의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타낸 이제 그래프입니다. 모양으로 이렇게 다각형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 이런 식으로 정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도수 분포표를 보고 앞에서 배운 이제 히스토그램 연결된 직사각형으로 이제 나타낸 그래프,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더 길게 얘기하실 수는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상대도수, 우리가 이제 도수분포표를 보고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을 이제 그리는 방법을 공부했잖아요. 상대도수 분포표를 보고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그거를 상대도수의 그래프로 하겠다 이겁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실 수 있으면 돼요. 상대도수 분포표를 보고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으로 이제 나타낸 그래프다. 이렇게만 얘기하실 수 있으면 돼요.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야기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상대도수의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리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이제 이해를 돕겠습니다. 상대도수의 분포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앞서 또 이제 항상 기본적인 표 하나를 정해놓고 그 표로 수업을 이끌어가고 있죠. 앞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계속 사용하고 있는 표는 50 이상 60 미만, 이제 60 이상 70 미만, 이제 70 이상 80 미만, 어떤 과목의 점수겠죠. 80 이상 90 미만, 이제 90 이상 100 미만, 이렇게 놓고, 선생님이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1명, 3명, 도수분포표에서는 1명, 3명, 5명, 7명, 4명에서 20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이제 상대도수 분포표니까, 상대도수를 적어놓고, 여기는 이제 1명이니까 0.05. 상대도수의 총합은 1이고요. 전체는 2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0.15, 그리고 0.25, 0.35, 이렇게 해서 0.2. 앞에서부터 이제 이 표를 많이 사용했으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안 해도 괜찮으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상대도수 분포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려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상대도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두 개의 축을 그릴 겁니다. 두 개의 축을 그릴 거고, 우리가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처럼 이제 가로축은 계급입니다. 가로축은 계급입니다. 세로축이 바뀝니다.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는 이 가로축은 역시 계급이었고, 여기는 이제 도수였죠. 도수 분포표를 보고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는 가로축이 계급이고 세로축이 도수였는데, 지금 달라지는 건 뭐냐면 상대도수 분포표니까 가로축은 여전히 계급이지만 세로축은 이제 상대도수입니다. 상대도수.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가로축에는 계급의 양극 값을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축에는 이제 계급의 양극 값을, 가로축에는 이제 계급의 양극 값을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계급의 양극 값을 가로축에 표시하면 됩니다. 가로축이란 말 나왔을 때 계급의 양극 값을 표시하겠다, 그런 내용을 스피킹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세로축에는 이제 상대도수를 표현할 건데,
한 칸을 0.05라고 하겠습니다. 7칸을 표시해야겠네. 한 칸을 0.0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세로축에는 이제 상대 도수를 표시하겠습니다. 한 칸을 0.05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스토그램의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히스토그램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히스토그램은 히스토그램은 도수 분포표를 보고 이제 그린 것이 히스토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상대도수의 그래프죠. 상대도수의 그래프. 상대도수의 그래프는 상대도수의 분포표를 보고 히스토그램의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상대도수 분포표를 보고 상대도수 이제 분포표를 보고 히스토그램 모양으로 히스토그램하고 생긴 게 똑같다 얘기입니다.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 그러면 50에서 60에서 0.5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0.15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70에서 0.25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거고요. 0.35니까 7개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좀 제대로 그려주십시오. 0.20이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상대도수의 그래프가 이제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도수의 이제 그래프에서 히스토 모양의 그래프보다는 히스토그램의 이제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보다는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도 자주 쓰지만 뭘 잘 쓴다면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더 자주 씁니다. 그러면 항상 이 도수분포 다각형을 갈 때는 없는 계급을 하나 만들어줘야죠. 여기 하나의 계급이 없지만 하나 만들어주고, 하나의 계급이 없지만 만들어주고, 그리고 없는 계급의 가운데에 점을 찍어주고, 없는 계급의 가운데에 점을 찍어주고,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이 있으면 안 되죠. 직사각형 모양, 직사각형 육변의 중점, 직사각형 육변의 중점, 직사각형 육변의 중점, 직사각형 육변의 중점, 직사각형 육변의 중점을 찍고 연결해 줍니다. 연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이런 걸 하는 거를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이런 거에 처음에는 이게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안 해라니까, 이게 안 해라는 거니까 그릴 때 어색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좀 괜찮아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서 요 야이의 좌표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좌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역시 앞에서 배웠던 히스토그램이나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배웠듯이 그때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계급값입니다. 계급값. 하지만 여기만 달라집니다. 앞에서 배웠을 땐 여기가 이제 도수였죠. 도수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상대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상대도수의 그래프에서 요 꼭지점, 요 꼭지점, 요 꼭지점, 요 꼭지점, 요 꼭지점, 요 꼭지점의 좌표는 계급값 곱하기 상대도수다. 요 꼭지점의 좌표는 계급값 곱하기 상대도수다. 요 정도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는 계급값 곱하기 상대도수다. 그런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실 거는 아마 이런 내용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냐면, 만약 제가 이 0.야이, 그렇죠, 야이에 이제 상대도수가 0.05입니다. 0.05라고 하겠습니다. 0.05. 근데 0.05인데 이 0.05가 한 명이다. 한 명이다. 그러면 전체 도수를 물어봤을 때 바로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한 명이다. 0.05에 있는 녀석이 아이가 지금 한 명이다. 이렇게 물어봤으면 전체 도수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전체 도수. 그 계급의 도수 1을 상대 도수로 나누면 전체 도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야이를 100분의 5로 나누면 A는 이제 5분의 100이니까 곱해주면 20 되겠죠. 이렇게. 전분수는 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5분의 100을 곱하시고, 여기도 5분의 100을 곱하셔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없어질 거고,
5분의 100은 20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상대도수 분포표를 보고 상대도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학교 선생님이 상대도수의 그래프를 주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 그 계급의 도수를 상대도수로 나눴을 때 전체 도수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도 배웠지만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도수의 이제 그래프니까 상대도수가 주어질 거고요. 그 각각의 상대도수의 어떤 특정한 상대도수에 그 계급의 도수가 하나 정도 주어질 겁니다. 하나의 정도의 그 계급의 도수가 주어질 겁니다. 그럼 전체 도수를 알아내실 겁니다. 그럼 전체 도수를 알아냈죠. 전체 도수를 알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야이드 여기 있는 그 계급의 도수를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도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조금 수업이 그래져서 죄송합니다. 그 계급의 도수를 우리가 상대도수로 나누면 이제 전체 도수가 된다고 앞에서도 배웠고요. 그렇다면 그 계급의 도수를 물어봤을 때 곱하기 형태가 나온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글자가 6글자 제일 길죠. 글자가 가장 기니까 곱하기 형태다. 이런 식으로 좀 머릿속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체 도수 곱하기 이제 상대 도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전체 도수 20명을 구했으니까 얘는 이제 20 곱하기 0.15가 그 계급의 도수인 겁니다. 20 곱하기 0.25가 그 계급의 도수인 겁니다. 20 곱하기 0.35가 20 곱하기 0.2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좀 편해집니다. 처음에만 어렵지. 자, 요 정도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상대도수의 그래프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상대도수의 그래프 스피킹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보고? 상대도수의 분포표를 보고 누구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는 계급값 곱하기 꼭지점의 좌표는 순서상을 표현해 주시고 계급값 상대도수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이제 히스토그램의 모양보다는 이런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림을 이제 출제자들이 많이 출제하십니다. 왜냐면 시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기 더 편리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변환항들을 이제 볼 수 있죠. 자, 요 정도만 얘기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우리 전화님들 아끼고 사랑합니다. 물러가 보겠습니다.